사실 작년에 프리즈를 구두를 신고 돌았었는데 왜 그랬어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프리즈만의 실험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내가 만불이 있다면 프리즈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사고 싶은지 조용히 저만 사야 되니까 저만 알려주세요. 컬렉팅을 하면 항상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프리즈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프리즈 위크를 맞아서 또 컬렉터 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올해로 벌써 프리즈가 3년째를 맞이했는데 작년 프리즈는 다들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점 같은 경우는 일단 재작년이랑 작년에 프리즈가 열리면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갤러리들이나 작가들을 되게 좀 쉬운,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쉬운 거리 내에서 좀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되게 거장들의 작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은 저는 프리즈가 가져온 좀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도 이제 조금 아쉬운 점도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아쉬운 점이 번째는 더 많네요. 네, 아니 이제 프리즈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네. 조금 프리즈만의 실험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우리나라와 아시아권을 조금 겨냥해서 전시를 했는데, 근데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뭔가 정체성이라든지 개성을 조금 보여주기에는 좀 약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갤러리들도 더 많이 참가를 하고 아시아권 갤러리들도 많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조금 더 특색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국내 작가들도 이 프리즈를 통해서 조금 더 해외에 많이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위성 아트 페어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외 페어를 가본 적은 없지만 해외 어떤 유수의 페어들을 갔을 때는 그 주변에 정말 색깔 다른 어떤 위성 페어들이 많이 이제 같은 시기에 맞아요. 개최가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올해는 이제 더 프리뷰라는 페어가 이제 저희 프리즈 전주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더 프리뷰의 색깔은 오히려 프리즈보다는 더 젊고 신선한 그런 페어이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어가 생겼다는 점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좀 좋습니다. 전 논의 이야기지만 사실 프리즈가 국내에 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 미술 좀 불모지였는데 프리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곳곳에 정말 그 거장들의 작업들이 걸리고, 다만 이제 프리즈가 조금 더 현실적이라는 게 사실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1회에 비해서 사실 2회차에 그 갤러리들이 좀 힘을 많이 뺀 것이 좀 여실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고 움직이는 그런 현실성? 네, 현실성이 좀 저는 좀 아쉬웠다. 네. 뭔가 경제 상황이랑 네. 맞물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상윤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프리즈 가서 자연스럽게 그 감상을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좋아하네, 저런 거 좋아하네,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한편으로 아쉬웠던 점은 컬렉터 입장에서 좀 내가 어프로치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들이 많다 보니 좀 현실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두둥! 바로 만불의 행복인데요. 저희 3명이 다 미션을 받았잖아요. 네. 물론 만불 자체도 굉장히 큰 돈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영혼까지 바짝 단전에서부터 끌어모아서 이제 만불이 있다면 살 수 있는 작업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만불이 있다면 프리즈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사고 싶은지. 저는 일단 2명의 작가가 있어요. 네, A라운지에 그 조효리 작가님이라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그 더 프리뷰 1회 때 처음으로 봤던 작가님이신데 어느새 이제 프리즈 솔로부스로 나오시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본 조효리 작가님의 작업은 사실 좀 늘 약간 좀 신비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 신비하다는 게 이렇게 작가님의 작업 중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 평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그 평면을 넘나드는 어떤 차원으로 제가 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좀 들었고, 그리고 그 작품 중에 이렇게 좀 길다란 작품이 있는데 그 구두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 저 봤어요. 을지로에서 전시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요즘 좀 화두가 되는 그런 AI 영상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작가님의 작업 중에 또 이제 워터마크가 있는 작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봤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디지털 화면에서 그 워터마크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원근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접근법이 저는 되게 영하고 또 신선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조유리 작가님 먼저 골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종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네네. 지금 이쪽에도 이제 네, 걸려져 저기도 있는 걸려 있죠. 작업인데 오종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그 송원아트 네. 센터에서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되게 좀 신비했던 게 그 텅 빈 공간 안에 그냥 실이랑 그냥 그 어떤 판넬 몇 개로 그 공간을 약간 가득 채운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점에서 이렇게 실이 이렇게 시작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입체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제 공간이랑 건축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좀 더욱더 와닿았던 작업인 것 같고 저희 마이크로 네. 컬렉터스 클럽 멤버분들도 네, 가지고 네. 계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슬쩍 여쭤본 또 슬쩍 네, 슬쩍 이제 대놓고 여쭤보지는 아, 않고 네. 네, 사실 조용히 저만 사야 되니까 저만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그 설치를 하실 때도 그 작품과 공간과의 조화가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까 직접 오셔가지고 그 작업이 어디에 걸릴지를 작가님이 직접 어레인지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설치 과정마저 약간 좀 행위 예술 같아서 되게 좀 되게 신선했던 네, 작업이고요. 근데 상현님은 그 동료 컬렉터들을 왜 보면 네. 이 친구의 컬렉션 스타일은 약간 이런 거 같아. 음. 이런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딱 상현님 같은 것만 맞아. 상현님 같은 것만 골라 오셨네요. 되게 최소한의 뭔가 그 본질을 추구하는 되게 미니멀리즘한 네. 작품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상윤님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윤님이 항상 평소에 뭔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도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투정하면은 보러 갈게요. 아, 네. 제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네. 만 불로 이제 살 수 있는 작가 총 한 2명 정도 저도 네.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투원이라는 이제 한남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소개하는 김지영 작가입니다. 그래서 김지영 작가님은 근데 원래 하나 그쵸. 가지고 네, 계시잖아요. 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또 사실, 살려고. 네, 그냥 너무 사실 좋아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어가지고 한 작품을 더 소장하고 싶어서 기회를 좀 보고 있고 김지영 작가님은 이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선보이는 이제 붉은 연작 시리즈를 계속 선보이고 계시고 어떤 인간의 생애,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어떤 촛불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촛불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김지영 작가님 작품을 처음 이제 봤을 때 되게 표면이 엄청 이렇게 매끄럽거든요. 붓자국이 거의 없고. 근데 그 안에 이제 표현되는 그 색감이나 어떤 그 미세한 진동들의 표현이 실제로 보면 정말 섬세해요? 좋아요. 예, 정말 인상적이고. 그래서 김지영 작가님은 저도 한 작품 더 소장하고 싶어서 네. 뽑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BBNM이라는 성북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소개하는 우정수 작가님인데요. 사실 우정수 작가님은 되게 예전부터 계속 소장을 하고 싶었어요, 작품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뭔가 시도를 했는데 연이 닿지 않았던 맞아요. 게 몇 년 있었어요. 전부터 네, 저한테 너무 아쉽다. 그때 샀었어야 그쵸. 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아쉬웠죠. 한 3-4번을 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남동에 이제 뉴스프링 프로젝트라는 공간에서 맞아, 했던 맞아. 언박싱 프로젝트 1회였었는데 당시에 이제 우정수 작가님의 작품이 한 작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홀드를 해놓고 이제 작품을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다른 작품들을 구매하느라고 이제 다음으로 좀 미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후회하고 있고. 그렇죠. 컬렉팅은 항상 후회와 내가 그때 왜 안 샀을까 아니면 좀만 참을 걸 이런 후회의 맞아요. 연속이죠. 사도 후회 안 사도 후회. 그리고 그러니까 우정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설이나 신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티브들을 자신이 본인이 또 해체를 해서 현대적으로 또 구현하는 되게 감각적인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이고 최근에 이제 아트선재 센터에서 맞아요. 했던 전시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조금 더 회화적이고 그쵸. 레이어도 네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뭔가 소장하고 싶다.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 컬렉터스 클럽 내에 이제 우정 작가님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가지고 있죠. 구성원이 있어서 네. 저도 언젠가는 꼭 네. 소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분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만불 컬렉팅에서 네. 두 명의 작가분들을 골랐는데 첫 번째 작가님은 박성소영 작가님이고 두 번째 작가님은 여기 현관님께서 소장하고 계시기도 한 권현빈 작가님이신데 아마 현관님은 제가 박성소영 작가 작품 사야 되는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그렇죠. 1년째 1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도 P2원에서 개인전을 봤는데 그 금속성 안료라고 하는데 그 반짝반짝한 그 표면, 그러니까 빛의 반사에 따라서 색깔이 어떻게 되게 오묘하게 달라 보이는 그 표면이 너무 매력적이었고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그 동양화랑 서양화 그 어딘가 있는 것 같은 되게 판타지스러운 그런 표현력이 또 제가 어릴 때 해리포터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이라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현빈 작가는 최근에 휘슬에서 했던 단체전을 보고 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시적이고 너무 감각적이기도 하고 이 작가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지점도 있는데 아마 저보다는 소장자이신 현관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권현빈 작가님 이제 작품을 처음 봤을 때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권현빈 작가님은 이제 대리석에다가 잉크를 입히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입니다. 근데 그 대리석 새하얀 대리석에 이제 대리석이 주는 그 반짝반짝한 재질감이 있잖아요. 질감이 있는데 그거와 파란색 잉크가 이렇게 세 개가 어우러져 있는 그 모습이 되게 좀 평온하면서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시적으로 느껴졌어요. 뭔가 되게 여백의 미도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권현빈 작가님의 작품을 소장하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소장했을 때도 이제 그 벽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좀 멍 때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좀 이렇게 평온해지는 느낌이 강해서 저희끼리 어떤 작가 작업을 가지고 싶은지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나도 프리즈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쨌든 갤러리에서 일을 한 그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페어장에 직접 나가서 제가 하루 동안 있어봤었는데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벼서 막 이렇게 위에서 막 마이크로 막 장래가 혼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시간대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부터 한 4시까지예요. 그리고 4시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좀 빠져서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정말 쾌적하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작품 구매에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데 늦게 들어가면 팔릴 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단순 작품 감상을 위해서라면 그냥 조금 늦게 들어가셔서 반차 쓰시고 조금 늦게 들어가셔서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작년에 그 프리즈를 구두를 신고 돌았었는데 왜 그랬어요? 그냥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냥 구두 큰 행사라서? 사실 이제 또 프리즈에 또 되게 팬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그쵸.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뭐 그래서- 지드래곤 선생님 이런 분들 오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질 수 없다 하고 네, 구두를 맞아요. 신고 갔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구두를 신고 갔다가 큰 낭패를 봤죠. 제가 나중에 그 만보기 앱을 보니까 제가 그때 프리즈 하루, 히아프 하루 이렇게 총 이틀을 갔었는데 양일간 각 10km씩 총 20km를 걸었더라고요. 와. 그래서 대박. 이거는 무조건 운동화가 필수적이다. 네. 그럼요. 운동화를 꼭 신으시길. 네. 네. 저는 이제 동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동선을 좀 짜고 가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되게 붐빌 경우에는 그냥 들어갔다가는 진짜 못 보는 작품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실 계획이 있다면 처음에 어떤 루트로 좀 동선을 짜야 될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못 보는 갤러리 없이 그리고 그렇죠. 갤러리를 가서도 한 작품 한 작품 다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가방 못 들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규정을 찾아봤는데 20cm, 20cm, 10cm래요. 그래서 그걸 초과하는 가방은 이제 1층에 있는 물품 보관소에 맡기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또 음식물 이런 커피컵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작품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프리즈 기간에 딱 프리즈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위크를 흔히 아트 위크라고 불러서 굉장히 다양한 부대 행사들과 즐길 거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송원 아트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열리는 필리스 옵션의 그 프리뷰를 제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역시 거장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일단, 역시 통이 크신 분은 남다르십니다. 아, 그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청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침 여기서 가장 고귀한 청색이라는 어떤 아주르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거를 주제로 이제 필립스에서 기획한 어떤 옵션 프리뷰이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 되게 보기 힘든 작품들이 이번에 좀 많이 온다고 전달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90년대생인데 그 40억을 호가하는 그 플로라 유크노비치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님의 작품도 이번에 한국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워낙 유명한 뭐 니콜라스 파티나 조지 콘도의 파란색 작품들도 한국에서 볼 수 있고요. 그 옥션 프리뷰라면 이제 거기서 선보여졌던 작품들이 또 옥션 비딩에 경매까지 나가게 되는 거니까 좀 맞아요. 예비 collector 분들이시라면 가서 실제로 작품을 보시고 나중에 이 작품이 경매에 올라갔을 때 그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까지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겠네요. 상관님은 뭐 기대하고 계시는 전시 있으신가요?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좀 색깔이 다른, 그러니까 좀 거장의 전시와 그리고 신진 작가의 전시 두 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진 작가의 전시는 이제 디스 위켄드 룸이라는 갤러리, 한남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좀 인기 굉장히 많은 너무 갤러리죠. 좋은 팬층이 좀 많이 있는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하는 김서울 작가님의 개인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회화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가님이고,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 작가로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끼는 작가님인데, 개인전은 이제 프리즈 기간에 맞춰서 이제 디스 위켄드룸에서 열 예정이고, 저는 그 저희 마이크로 컬렉터스 클럽 멤버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작품이 걸려져 있었는데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남 나이트에서 이제 디스 위켄드룸은 이제 티타임을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그 차를 마시면서 작품을 좀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대부분의 갤러리들이 보통 주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밤에 좀 많이 행사를 하시죠. 좋은데요. 네. 왜 근데 이제 차를 주시는 또 거죠? 주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조용한 상황에서 그림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작품 보시고 차 한잔 하시고 이제 술 주는 곳으로 넘어가는. 뭐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비아스 레베르거라는 작가님의 전시입니다. 강남의 아마 플랫폼 L이라는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할 예정인데, 굉장히 거장이시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명성이 높은 이 작가는 사실 굉장히 보시면은 되게 다채롭고 혁신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되게 눈에 띄고 색채도 화려하고 오브제나 설치 작업 되게 가릴 거 없이 아마 보시면은 굉장히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인상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워낙 뭐 수상 이력이나 전시 이력도 화려하신 작가님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가셔서 보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마 좀 예술이라는 게 뭘까라는 되게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가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전시 하나를 뽑아봤는데 그 갤러리 SP라는 곳에서 열리는 3개의 방입니다. 전시 제목은 3개의 방이고, 그다음에 참여 작가분들은 한진 작가, 이재현 작가, 이동훈 작가 이렇게 3분이신데 제가 이 갤러리 SP의 3개의 방을 꼽은 이유는 이게 전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 갤러리 SP 공간이 원래 사택으로 쓰이던 공간이에요. 가보시면 아실 텐데 다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원래 그 주거용으로 쓰이던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이 다 남아 있는데
저는 가끔 프리즈처럼 이렇게 큰 페어 가면 이렇게 뻥 뚫린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와 진짜 기빨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뻥 뚫린 공간 말고 그 방방이 채워진 작은 공간들에서 좀 심신의 위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조가 좀 흥미로워서 3개의 방을 골랐고, 그 다음에 이재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 팬이라서 사심을 담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회화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감회가 다른 작품인데,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이재현 작가님을 가장 먼저 소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제가 제일 먼저 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주변 분들도 많이 소장을 하기 시작을 하시더니, 얼마 전에는 페이스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시고, 그리고 그 페이스 갤러리에서 자그마치 지드래곤 선생님이 와서 사진을 인스타에 찍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내가 지드래곤보다 이재현 작가님을 먼저 알았잖아. 제가 종종 이렇게 농담을 하고는 하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더 프리뷰인 것 같아요. 더 프리뷰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비교적 고가의 작품을 판매하는 프리즈보다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페어가 아닌가 하는데, 제가 소문을 하나를 들었는데 상윤님이 나는 올해 더 프리뷰에 가서 뭐라도 하나를 꼭 사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신다고. 근데 도대체 어떤 작품을 사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소문을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좀 먹고 있어요. 왜냐면 더 퓨리뷰가 사실 제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가장 적절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적절하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작가님의 약간 등용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저도 1회 때 저쪽 아마 한남동에서 1회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갔었을 때 정말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작가님을 이제 팔로우를 해서 앞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작가님의 작품을 컬렉팅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바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가님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지시면서 컬렉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정수 작가님부터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만 생기죠? 컬렉팅을 하면 항상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눈이 되게 좋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일찍 발견하시는 거죠. 아니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 작가님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만 보더라도 프리뷰에서 소개해서 이제 앞으로 되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작가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성 페어의 개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롭고 조금 더 과감하고 조금 더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더 프리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화수목, 한남나잇, 삼청나잇 행사들까지 파티도 많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문을 여는 갤러리들도 많으니까 평소에 못 봤던 전시들 마음껏 보시면서 컬렉터 선생님들께서 아주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지 않을까 합니다.